이게 지금 제가 심각한 부종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부종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네, 부종은 누구나 겪습니다. 전날 라면을 먹고 야식을 먹고 그리고 낮잠을 잘 때 이게 베개 자국도 있죠. 의사도 사람이니까 저도 진료를 오랫동안 앉아서 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가끔씩 앉아서 진료를 하면 다리가 부어요. 실제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다리가 퉁퉁 붓지 않습니까? 와, 저 진짜 비행기를 브라질을 가는데 저는 제 다리를 보고 남의 다리, 내 다리인지 몰랐어요. 이랬던 다리가 이만해져, 진짜. 방금 우리 조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이코노믹 신드롬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이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음식 짜게 먹었다든지 하는 이 체액 순환의 장애로 생기는 부종은 금방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심각하게 많이 붓는 게 반복이 된다든지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누운 상태에서 숨이 차서 앉아야 숨 찬 게 개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폐 부종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부종을 의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부종은 병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은 느낌과 부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장기 기능이 떨어지거나 질병으로 인한 부종은 오히려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게 손가락으로 부종 부위를 눌러본 거예요. 와, 저렇게 돼요? 눈으로 봐도 알겠네요. 저렇게 아예 나오질 않고 있는가 보네. 그냥 살이 푹 패여 있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구나. 그 왼쪽 팔 부종은요, 유방암으로 인해서 주변 림프절이 막히면서 부종이 발생한 거고요. 또 오른쪽은 신부전으로 인해서 그 하체의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생긴 부종입니다. 또 눌러봤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그럼 이게 수시로 이 팔이랑 종아리를 눌러보면서 꼭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부종을 싹 빼고 건강 수명 5년 늘리는 부종 펌프 운동. 저 얼굴에 붓기가 다 빠졌네요. 간단해 보이지만요. 부종 빼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칭도 되고 내 건강에 정말 좋겠습니다. 부종을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손절을 하려면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지 닥터스와 함께 부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는 부종 골든벨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부종 골든벨 첫 번째 퀴즈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문제 보여주세요. 부종 방치하면 살 된다. 맞으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십시오. 살 된다. 살 된다. 살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살 될 것 같은데. 집사람 애 낳고 나서 그거 부은 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어요. 그렇지. 어. 살이 되지. 살이 되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 그게 뭐 체액은 체액대로 쏙 뺄 수 있었으면 벌써 우리가 돈 내고 어디 가서 그렇지. 이거는 착체액입니다 하고 싹 빼서 처녀 몸매로 이러고 다니겠죠. 날씬하게. 아니 근데 제 주변에 좀 잘 붓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침엔 다 부어 있거든요. 근데 저녁에 퇴근할 때 다 없어져요. 이게 항상 반복된다는 거는 붓기는 어쨌든 빠지는 거니까 부종은. 저도 그래서, 사실 이게 네. 녹화하고 낮에 이럴 때 막 계속 부어 있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씻고 나면은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얼굴이. 저도 그때가 딱 진짜 얼굴이. 기가 막혀요. 그럴 때 찍어야 되거든. 나 아니 정말. 우리는 나 정말. 예. 저녁 내내 돌아다녔을 때 다리가 붓고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좀 빠지는데 참 사람마다 다르네. 제가 정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종을 방치하면 살 된다.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야! 역시. 야, 고선영 씨랑 저 맞췄습니다. 그럼 이건 나 뭐야? 뭐야? 부종이 살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종과 살을 만드는 건 성분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은 지방이나 근육이 늘어나면서 찌는 거고요. 부종은 체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붓기가 살된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거 아침에 붓는다 아니면 저녁에 더 많이 붓는다. 언제 더 많이 붓는 겁니까? 붓는 위치에 따라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얼굴이 좀 부어 있죠. 그 이유는 누워 있는 밤새 체액이 만만한 얼굴 같아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 밤 되면 다 빠져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다리로 이제 하체로 다리가 웃는 거예요. 서 있었으니까. 네. 나는 아침에는 붓고 저녁엔 쪽 빠져. 이거는 체액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체액의 분포의 문제다. 그러네요. 아침엔 얼굴이 붓고 저녁엔 발이 붓는다. 자, 부종 골든벨.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종 골든벨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탈모약이 부종을 유발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라고 들어주세요. 주위에 많이 봤어. 저는 한 번도 탈모약이 부종을 유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만기 씨하고 저는 O 들었고요. 그리고 고선영 씨 O예요? X, 오영실 씨 X입니다. 둘 2대 2인데. 자,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정답은 O입니다. 야! 일반적으로 먹는 탈모약의 대표적인 성분이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된 약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트륨이나 수분을 다시 재흡수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체액이 저류가 되고 체액이 더 많아지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죠. 약의 기전상 부종이 유발될 수가 있는 약인 거예요. 자, 부종 골든벨. 다음 문제 내주십시오. 부종 골든벨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한쪽 다리 또는 한쪽 팔만 붓기도 한다. 이거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예. 다 O를 들었어요. 아니, 저는 뭐 생각했냐면 막 뇌졸중 막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편마비? 질환은 편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뭔가 한쪽만 붓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야. 야, 다 맞췄어, 다. 다 동그라미입니다. 맞췄습니다. 자,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경우 심심치 않게 보고요. 한쪽 다리만 부은 실제 사진을 보시면서 흥미로운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이거 어떡해. 너무 부었다, 세상에. 이거 어떡해. 너무 부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심하네, 차이가. 장기간 혈액이 정체가 되면요.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혈액 중에 일부에 혈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 위험하네. 그러면 그쪽 다리의 정맥순환이 안 되겠죠. 정맥순환이 안 되니 다리가 붓겠죠. 근데 문제는 붓는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폐에 있는 혈관이 막혔다라는 뜻의 폐색전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발에 있던 게 폐까지 가요? 혈전이.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심장에서 산소가 많은 피를 짜주고 그 피가 동맥을 타고 전신을 순환한 다음에 심장으로 가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로 가는데요. 그 굵은 혈전이 폐로 가서 폐에 있는 굵은 혈관을 막아요. 장만한 기관지들을. 네. 그러면 폐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폐가 막혔죠. 그러면 폐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안 가니 심장은 피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무섭게 되네. 조심해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가 불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없는 불명사의 8에서 12%는 저 폐색전증, 즉 심부정맥혈전증은 동반한 폐색전증이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응급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종 골든벨 퀴즈 풀어봤는데요. 부종 골든벨 우승자는 아유, 조우종 씨 맞습니다. 가장 많이 맞힌 조부종입니다. 저 부정으로 가자. 조부종입니다. 세 개 다 맞췄습니다.
부종 골든벨 우승을 한 조우종 아나운서께 제가 건강하게 수명을 한 5년 이상 한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저한테만요? 저는 뭐 수년째 좀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활력이 생깁니다. 또 꾸준히 하면 건강 수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고도희 선생님이 강력 추천한 방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종 빼고 건강하게 수명 5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먼저 체험해 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아파. 아유, 많이 뭐가 불편하신가 봐요. 많이 아프신가 본데. 발목 부었네, 발이랑. 양말 자국이 다 아, 났어요. 이미 지금 다리가 보니까 발목에 엄청 많이 부었는 부었죠. 거네. 부종 때문에 발도 붓고 이제 걷기도 조금 힘들고 겨울만 되면 더 몸이 붓는 것 같아요. 온몸이 축 늘어지고 막 젖은 이불 같아요 지금. 발이 많이 부었어요, 발이 발이. 오 네. 확연하게 표현하네. 저기 복사뼈 있는 데가 붓거든요. 얼굴도 저렇게 자국이 저게 있으면 저 세상에. 베개 자국이잖아 저게. 저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더라고 저게. 제가 막 운동화도 발이 부을 때마다 이렇게 못 신고 이렇게 접어서 구겨서 신어요. 접어서 신고. 맞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부종 때문에 발 몸살을 겪는 것 같아요. 부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으시는구나. 나이 들면서 부종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굶고 자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붓더라고요. 근데 베개 자국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국이 있네. 지금도 있네요. 이게 삶의 질도 떨어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붓기가 아직도 안 빠졌네. 부종 빼려고 또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녹차랑 꿀차인데요. 이게 붓기에 좋다고 해서 마시고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도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붓기에 좋다고. 그래서 저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저걸 또 연예인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저 거꾸로 있는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 저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다리에 부종 빼려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조격도 하시는데요? 시원하다. 개운해. 시원하다. 조격은 무조건 좋지 않나요? 저렇게 하면 땀도 나고 부종도 빠지지 않나? 네.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뭘 했는데 이게 부종이 안 빠지니까 이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가벼운 하지 부종에서 조격이나 다리를 높게 올려서 하체에 고여있는 체액을 순환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사례자 김혜순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고지혈증도 함께 있으면서 과체중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관의 순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격이나 다리를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부종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입니다. 부종을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부종 펌프 운동입니다. 부종 펌프 운동? 이 동작이 부종 빼는 핵심입니다. 이거는 뭐죠? 간단해 보이지만요. 부종 빼는데 이만한 운동 없습니다. 그러면 저를 믿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1일차입니다. 부종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순서 헷갈려. 이렇게 들어야지. 제가 1일차 오늘 도전을 해봤는데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어렵기도 하고 동작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서 부종을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은 2일차입니다. 2일차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와, 종아리 당긴다, 당겨. 저 엄지 좀 옆으로 좀 덜 내서 좋겠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게 큰 뭐가 쓰임이 없고 간단해서 좋네요. 어머. 운동화가 쑥 들어가는데요? 들어간다. 못 신는다 해놓고. 슬리퍼 딱 치웠어. 운동을 꾸준히 해줬더니 발에 붓기가 가라앉아서 그런지 운동화도 잘 들어가고 이제 슬리퍼 안 신어도 될 것 같아요. 어. 저 기분에 더 잘하지. 이제는 뭐 집안일까지 여유가 있으시네. 요걸 안 보여줘요. 요걸 안 보여줘. 요게 뭐지?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부종도 빠지는 것 같아서 틈틈이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집안일하면서 틈틈이 해주고 있어요. 몸도 많이 가벼워졌고요. 얼굴도 많이 가름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해보려고요. 이봐봐.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과연? 와, 부종이 얼마나 빠졌을지 궁금하네. 과연? 발이 부을 때마다 이렇게 못 씻고 이렇게 접어서 구겨서 신어요. 야, 이따 안 빠졌네. 부종 펌프 운동 전 보겠습니다. 몸무게 71.5kg이었습니다. 7일 동안 부종 펌프 운동을 한 뒤에 몸무게는 어이구. 와, 엄청 줄었네. 7일 동안 부종 펌프 운동을 한 뒤에 몸무게는 68.9kg, 2.6kg 감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와, 엄청 줄었네. 와. 이게 몸이 엄청 가벼워졌을 것 같은데요? 이 예.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kg 빼기에는. 자, 그리고 종아리 둘레도 재봤습니다. 부종 펌프 운동 전에 종아리 둘레가 40cm였습니다. 네. 부종 펌프 운동 7일 동안 하고 난 뒤에 어? 이야. 37.2cm, 총 2.8cm 줄었습니다. 이야. 많이 줄었네. 야, 근데 이게 그동안 부종 빼려고 아마 저분도 안 해본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돌쌤이 알려준 운동으로 드디어 이제 해결을 하셨는데, 저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막 연습실에서 막 어떻게 뭐 하시던데 너무 네. 궁금해요. 재밌어 보여요. 네. 부종을 싹 빼고 건강 수명 5년 늘리는 부종 펌프 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야, 뭐야? 야, 현란하다. 야, 이거 힘든데. 발이 안 보여요. 발이 그렇게 유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만기 선생님 못 쫓아합니다. 근데 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 네. 몇 사람은 프로가 있고 몇 사람은 배워도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을 왜 쳐다봐요? 이게 아주 쉽게 할 테니까 예, 예. 아무리 진짜 못할 것 같은 이만기 씨도 할 수 있습니다. 오. 예, 그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부종 펌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기본 자세는 11자, 어깨 높이만큼 벌립니다. 왼발을 틀어줄 때 틀어주기 쉽게 해서 앞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발은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앞꿈치 들고 여기 뒤꿈치 들고. 근데 왼쪽으로 45도 틀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은 또 반대로 오른발은 앞꿈치를 들고 여기는 뒤꿈치 들고 해서 하나 갔다 오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 왼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잘하네. 하나, 이거 아니야? 둘. 이게 다 잘 되죠. 이만기 씨 해보세요. 하나. 그게 아니고. 와, 이만기 씨가 심각하네. 그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벌리라고요, 가위처럼. 이분은 머리에서 쥐가 나고 있어요. 따로 시켜야 돼. 누가 여기 총 쐈어요? 마취총 같은 거?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제기차듯이. 그렇죠. 그리고 왼발은 이렇게 가고. 그렇죠. 아, 요렇게 그렇죠. 하라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맞아. 오. 맞아. 예. 예. 근데 그거를 자꾸 연습하면 돼요. 아, 요렇게. 예.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돼요. 맞아요. 오! 네, 돼요. 그거예요. 연습하기 되네. 네, 돼요. 연습하면 다 돼요. 네. 왼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하는 동작들을 보면 가장 자극되는 것이 발목과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부종을 빼는 부종 펌프가 있는 게 바로 종아리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은 중력을 받아서 아래에 있던 혈액이나 림프액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쇠파 밖에 있던 수분도 쇠파 안으로 들어가고 부종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음악에 맞춰서 부종 펌프 운동 제대로 한번 왼쪽부터 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칼군무 한번 갈게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 나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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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됐다. 그냥 가자. 집에 가자. 땀나세요. 땀나네. 저는 발이 여기까지는 이제 열이 왔거든요. 선생님은 어디까지 지금 열감을 느끼세요? 저는 땀나죠. 전 머리 꼭대기까지 왔어요. 아우. 하, 하. 너무 어렵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지만 다리에 열이 오르면서 혈액 순환이 쫙 위까지 올라오는 느낌, 상체까지. 네, 땀도 나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발목이 엄청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혈액 순환이 정말 머리 끝까지 다 발끝부터 쫙 되는 기분이고 정말 기분 좋은데 하루에 이거 얼마나 해야 부종 빼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뭐 이제 오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와이퍼 걷기 1분 투자해 주시면 부종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붓는 것은 어떤 신체 부위의 문제일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짜게 먹으면 얼굴이 잘 붓는데요. 보통 얼굴이나 팔다리의 붓기는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 내에 있는 노폐물을 여과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면서 소변량이 줄고 수분이 축적되면서 부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부종이 시작되는데 주로 종아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배가 붓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면 건강을 의심해 볼 신체 부위는 바로 간. 간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삼투압을 조절해주는 알부민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액이 빠져나가 복부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에게 지속해서 부종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각 해당 질환을 의심하고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이승진 박사를 찾는 환자 중에도 부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밤마다 다리가 딱딱하게 부어서 잠이 안 오거든요. 네. 언제부터 그러셨죠? 몇 달 된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리만 부어요? 아니면 몸 전체가 다 부어요?
주로 다리 쪽이 많이 붓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중년 여성들이 이제 혈관벽이 좀 약해지면서 그 하지 쪽으로 부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저녁에 갈수록 부어지는 게 정맥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부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랜 시간 부종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김문주 씨.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불통득통이란 개념이 있어요.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부종의 원인은 대체로 이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거니까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종아리 쪽으로 해서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고요. 평소에 마사지처럼 지압할 수 있는 지압점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예, 그게 바로 음릉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음릉천 혈자리는 요 뼈를 쭉 따라가 정강이 뼈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뼈 모양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게 딱 걸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뼈에서 딱 걸리는 이 부위인데요. 음릉천은 이제 다리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관절 통증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자주 지압을 해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부종 해소를 위한 닥터의 공식. 혈액순환 돕는 음릉천을 지압하라. 음릉천은 다리 안쪽 무릎에서 아래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내려간 부분으로 지압해주면 몸속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좋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으로 10초씩 3번 곧게 눌러주면 다리 부종 해소는 물론 관절 통증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혈자리 음릉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음릉천 지압을 실천한 김문주 주부. 그 결과 잠 못 이루는 고민이었던 다리 부종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일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부종. 부종 해소를 위한 또 다른 건강 공식은 없을까? 부종 해소를 위해 틈틈이 음릉천을 지압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물을 잘 마시는 것입니다. 부종 해소를 위해선 물을 잘 마셔야 한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체내 순환을 통해서 땀이나 대변, 소변 등 노폐물로 끊임없이 배출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종 원인이 체내 순환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 환자들은 물을 마셔도 수분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체내 어딘가 쌓이게 되면서 물로는 풀 수 없는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종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 제대로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정화하여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해주는 물. 그렇다면 부종이 있을 경우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 걸까? 실제 이승진 한의학 박사의 일상을 관찰해본 결과 진료 틈틈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도 꼭 물을 챙겨 마시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과연 그의 물 마시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저는 저만의 건강 공식인 특별한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물 속에 그만의 건강 공식이 있다? 이게 제가 평소에 마시는 물인데요. 바로 오이로 만든 오이수입니다. 부종 해소를 위한 생활 습관으로 물 속에 오이를 넣어 먹는다? 이 수해독 작용이 뛰어난 오이는 이뇨작용을 돕고 열을 내려줍니다. 몸속 노폐물은 배출하면서 미네랄과 영양소는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종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오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종 해소를 위한 닥터의 공식. 노폐물 배출을 위한 물, 오이수를 섭취하라. 부종 환자들에게도 추천할 뿐 아니라 집에서도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지 부종으로 좀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오이가 좋다는 거 알려드렸더니 당신도 드시면서 가족들한테도 오이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버릇처럼 오이를 챙겨 먹게 됐고요. 또 오이가 해독에 좋은 만큼 숙취에도 좋아서 술 마신 다음 날이면 꼭 먹기도 합니다. 닥터의 공식 식재료, 부종 해소를 돕고 몸속 수분을 채우는
오이. 아삭거리는 식감과 특유의 청량감으로 사랑받는 친숙한 채소 오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오이 소박이와 오이 장아찌, 오이 피클로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오르고 있다. 수분이 많아 천연 이뇨제라고 불리며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고혈압 완화를 돕는다고 알려진 오이. 그렇다면 오이 섭취가 부종 해소를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이 속 이소케르시트린은 체내의 노폐물과 붓기를 제거하고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 속 풍부한 쿠쿠르비타신, 피토스테롤, 리그난 등 항산화 성분들이 항염증, 항암 효능이 있어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염증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종 해소와 함께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 동의보감 속에도 오이는 이뇨 효과가 있고 장과 위를 이롭게 하며 부종이 있을 때 먹으면 낫는다고 기록돼 있다. 수분 덩어리인 줄만 알았던 오이의 반전 효능. 오이 속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간 건강과 항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또한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피토스테롤 성분이 풍부한 오이. 오이 재배에 한창이라는 경기도 양주로 향한 천기누설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나왔는데 예. 오이가 부종 해소에 좋다고 해서 구경 좀 하러 왔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양주 오이연구회 회장이고요. 오. 이쪽으로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를 따라 들어간 곳엔 하우스 가득 보기만 해도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오이가 자라고 있었다. 안 그래도 수확철인데 때를 잘 맞춰 오셨습니다. 제일 따뜻할 때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이는 4월에서 6월 달이 제일 맛있고 제일 싱싱한 오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는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사계절 맛볼 수 있게 됐지만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것. 선생님, 근데 이렇게 산지에 있는 거는 다 싱싱한데 네. 저희 어떤 거 오이 골라야지 좀 좋은 오이예요? 첫 번째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윤기가 돌면서 굵기가 일정한 오이가 제일 좋은 오이입니다. 반질반질 윤기가 돌고 오이 굵기가 위부터 아래까지 일정해야 속이 꽉 차고 싱싱한 오이. 실제 양분을 듬뿍 받고 자란 오이일수록 모양이 곧게 자란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꽃입니다. 꽃이요? 예, 꽃이 달렸을 경우에는 신선함이 유지됐다는 증거이거든요. 오이를 구매할 때까지 꽃이 달려 있으면 수확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싱싱한 오이라고 할 수 있다. 산지에서 바로 즐기는 싱싱한 오이의 맛. 와, 맛있으세요? 수분이 진짜 많고 달아요. 엄청 맛있어요. 예, 신선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드신 거는 백다다기 오이입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드시는 거는 백다다기 오이랑 치청 오이가 있는데 쓰임새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오이는 연두빛의 백다다기 오이와 진한 초록빛의 취청 오이로 나뉘는데 아삭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무침이나 생채에 활용되는 취청 오이와 저장성이 높아 오래 두고 먹는 오이 장아찌로 활용한다는 백다다기 오이로 구분할 수 있다. 부종 해소를 돕는 건강 채소 오이.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까? 피디님은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희 집은 냉장고에다 보관하죠? 오이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채소예요. 오이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채소다? 오이는 적정 온도가 12도인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해를 입어서 물러지거나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바로 드시는 게 좋지만 오래 두고 드실 것 같으면 상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이를 냉장 보관하면 부종 완화를 돕는
피토스테롤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천기누설표 꿀팁. 영양 파괴 없이 오이 제대로 보관하는 법. 오이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문지로 잘 싸준 뒤 꼭지가 위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오이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도 부종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되지만 이승진 박사가 추천하는 오이 활용 건강 공식은 바로 오이수. 실제 최근 체중 감량과 해독 등 건강을 위해 많은 이들이 오이수를 직접 만들어 먹고 있었는데 오이수 섭취가 부종 해소를 더욱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이는 자체로도 수분이 풍부하지만 속에 있는 미네랄과 수용성 영양 성분을 물에 우려서 섭취하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부종 해소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오이를 오이수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실제 오이는 이뇨작용이 우수하여 해독작용이 탁월해 신장병, 심장병, 특히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이승진 한의학 박사의 건강 공식, 오이수 만드는 법. 먼저 생수 1리터를 준비한다. 오이 속 부종 해소 영양소들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썰어준다. 이때 감자칼을 사용하면 오이를 더 얇게 잘 잘라낼 수 있다고 한다. 오이수에 상큼하고 청량한 맛을 더하기 위한 저만의 영양 공식이 있거든요. 오이수에 빠질 수 없다는 영양 공식 식재료는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몸속 불필요한 지방과 독소를 태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해로운 지방이나 염증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특히 오이와 자몽의 미네랄과 항염 영양소들을 우려내서 물로 마시는 것은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몽의 나린진 성분은 특히 속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활용한다는데 자몽 역시 얇게 썰어 준비한다. 생수 1리터 기준, 오이 1개, 자몽은 반 개를 넣어주는데 오이수는 바로 먹기보다는 2~3시간 정도 충분히 우려낸 후에 드시고요. 한번 만든 오이수는 3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종 해소를 위한 상큼한 한 잔, 오이수 완성! 과연 맛은 어떨까? 와, 진짜 청량하고 상큼해요. 인체 활동이 최소화된 수면 시간 동안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날 아침에 한 컵을 쭉 마셔주면 제일 좋고요. 평소에는 갈증이 날 때마다 수시로 한 잔씩 드시면 돼요. 오이수는 하루 최대 1리터, 4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저녁 준비에 한창인 이승진 한의학 박사. 님 여기 오셔서 같이 식사 좀 하시죠.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평소에 오이를 좀 많이 드시나 봐요. 식탁 위를 살펴보니 그의 건강 식재료인 오이가 눈에 띄는데 님 여기 반찬 중에서 오이를 활용한 음식이 몇 가지가 돼 보이세요? 오이요? 그냥 뭐 여기 샐러드도 있고 무침도 있고 2개요. 2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개입니다. 오이는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로? 바로 이 미역 무침에 오이를 활용한 건강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미역 무침 속 오이가 숨어 있다? 아무리 봐도 미역뿐인데 과연 미역 무침 속 오이 활용 방법은? 바로 오이 식초입니다. 실제 본초 강목에는 오이를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몸이 붓는 증상을 완화해준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반찬을 만들 때 자주 활용하는 식초를 오이 식초로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또 오이와 식초가 만나면 결석의 용해를 촉진시키고 이뇨작용을 증강시키면서 몸속 독소와 부종 해소에 참 좋은 조합입니다.
몸속 부종 해소를 도와줄 최적의 조합, 오이와 식초. 실제 한 연구에서는 오이 식초 섭취가 피로 해소를 돕고 노폐물을 배출해 우리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종 해소를 위한 닥터의 공식, 오이는 식초와 함께 활용하라. 오이 식초를 위한 오이 역시 수용성 영양소들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2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썰어준다. 이제 식초를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오이 식초 만들 때는 이런 천연 식초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일 식초를 쓰면 그 과일 향 때문에 오이의 신선한 맛이 사라지더라고요. 또한 천연 식초를 사용하면 풍부한 유기산 성분 역시 오이와 함께 부종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피페린 성분이 풍부한 통후추를 더해주면 항균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완성된 오이 식초는 상온에서 하루 보관 후 냉장 보관하면 된다. 부종을 해소하고 무기질은 보충해줄 최강 조합, 오이 식초 완성! 오이 식초는 오이 초무침을 비롯한 식초가 쓰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활용 가능하고 식초 속 오이 역시 피클처럼 그대로 먹어도 좋다.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식재료로 오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해독 채소 오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뇨작용으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 부종 해소를 돕는 오이.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0cm 오이 기준 하루 2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가 살이 찌면서 고혈압이랑 고지혈은 물론 지방간, 심지어 관절염이 생겼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아예 못 일하는 걸 아니까 무서워요. 살이 찌면서 대사질환이 생긴 이 목자 두련자. 갱년기가 지나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대상포진이 오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까지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관상동맥 시술까지 했어요. 이러다가 또 수술하게 되는 건 아닐까, 또 더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돼요. 혈관 질환과 대상포진까지 이은영 두련자.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은영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평소에 뭐 약 먹는 거 있어요? 굉장히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네.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되고 이러던 중에 갑자기 대상포진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을 예전에 또 한번 앓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면역력 떨어지면 잘 걸리는 병이에요. 만약에 또 면역력 떨어지고 안 좋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안 좋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제 독소 같은 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면 바로 심장병이 생기는 거고, 뇌혈관을 망가뜨리게 바로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식사 뭐 좋아하세요? 식사는 좀 제가 좀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짠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배달 음식 같은 경우가 짜고 칼로리 높고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돼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우리가 폐하로 따지게 되면은 한 산성도가 7.4 정도인데 이게 산소화가 많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야. 아까 뭐라 했죠?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만성으로 오랫동안 생기면 머리부터 발까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그 생혈액 검사인데 이게 적혈구거든요. 얘가 산소하고 영양소를 옮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엉겨 붙어 있으면은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에다 산소하고 영양소를 보내주고 또 세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빼와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바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거든요. 염증 물질하고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적혈구가 심하게 뭉쳤던 이은영 도전자. 높은 산성도를 보이면서 활성산소 역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혈당과 중성지방 역시 높은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옥자 씨의 검사 결과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좀 저려요. 손발이랑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때 좀 눌리고 하면은 저려가지고. 살이 찌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살이 찌게 되면은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거든요. 좀 몸이 둔하다 보니까 먹고 좀 바로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있는 좀 편. 그러다 잠들기 일수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소변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소변 검사에서 보면 산도를 보는 게 있거든요. 산도가 약간 산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산성화가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이 좋아요. pH 7.4가 좋은데 산성화가 되면 우리 세포가 기능을 못해. 왜? 산성화가 되면 우리가 세포 기능을 도와주는 게 효소라고 있는데 그 효소의 활동이 뚝 떨어져서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결과 적혈구들이 빼곡하게 밀집되었고 체내 산성도가 높은 이 목자 도전자. 활성산소는 과다한 반면 항산화력은 기준치 미달인 상태. 염증 대응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체내에는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성 물질의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고 젖산과 같은 산성을 띠는 부산물이 장기간 쌓이게 될 경우 체내 산도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몸이 산성화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 등으로 신체 균형이 무너진 도전자들. 산성화된 몸은 체내 항산화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체내에 축적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증가시키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체가 가속 노화되면서 만성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만성염증은 가볍게는 피로와 비만을 시작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 심할 경우 암까지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체내 산성화를 막고 신체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알칼리성 식품 섭취를 통해서 산성화된 몸을 체내 pH 농도를 7.4 정도로 중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레몬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산성이지만 소화 과정을 거치면 알칼리성이 되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산성화되어 있는 몸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레몬 추출액을 동물에게 투여하자 활성산소가 감소하면서 염증 반응이 억제되었다는데요. 또한 레몬의 신맛을 느끼게 하는 구연산은 피로 물질을 분해할 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만성 피로 해소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방세포를 거대하게 만드는 단백질 페리리핀이 발현되는 걸 감소시키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도전자. 림프샘 마사지와 레몬수를 섭취하기로 했고요. 임옥자 도전자. 지압과 에어로빅, 레몬수를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도전을 시작한 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기 시작. 또 매일 식후 30분씩 전신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 중인 이은영 도전자. 그리고 도전 3일차. 아침에 일어나면 잊지 않고 하는 게 있다는데. 마사지나 한번 해볼까? 팔과 겨드랑이에 위치한 림프샘을 빗으로 문지르며 꼼꼼하게 마사지를 하는데요.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산성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으로 팔과 겨드랑이를 빗질을 해주지요. 그러면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 또한 간밤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레몬즙을 넣은 레몬수예요. 이 레몬수를 마시고 난 뒤부터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덜 피곤하고 생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서 와. 아이고 춥지. 들어와. 잠바 벗었어. 여기 걸어. 아이고 이쁜 것들. 할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수건 개고 있었지. 요새는 안 피곤하세요? 요새는 덜 피곤해서 낮잠도 안 자고 그래. 활력이 생긴 이은영 도전자. 덕분에 식사 준비도 거뜬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시작한 뒤 가장 크게 바뀐 게 있었으니 다름 아닌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를 넣고 여기에 소금도 줄였다고요. 너무 맵고 짜게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몸에 독소가 생겨가지고 혈관에도 안 좋고 또 살도 찌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어서 와. 할머니랑 같이 밥 먹자. 할머니 맛있는 반찬 많이 했어.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저칼로리 위주로 먹는 등. 얘들아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국물을 먹으면 짜니까 저는 건더기를 주로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이은영 도전자의 맞춤형 식단. 아이들 입맛에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국이랑 반찬이 싱거워가지고 잘 안 먹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하셔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많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오늘도 식후 운동에 나섰습니다. 자, 할머니 따라 해야 돼. 네. 자, 두 팔 쭉 뻗고, 자, 할머니하고 스트레치 뒤로, 자, 쭉, 네. 자, 이번에는 하나, 둘, 튕기고, 오른쪽, 하나, 둘, 튕기고, 왼쪽. 하나. 일교차가 클수록 근육과 혈관이 경직될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관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할 때 호흡도 가빠지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졌는지 힘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이거 먹어야 되겠다. 운동 후 잊지 않고 이은영 도전자가 먹는 게 있습니다. 요새 할머니가 레몬수를 마시고 난 뒤부터 살도 빠지는 것 같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아. 도전 7일차. 병원 검사 당시 높은 혈당으로 건강 이상이 우려됐던 그녀. 당이 많이 떨어졌네. 도전을 시작하면서 혈당이 꾸준히 감소했는데 실제로 레몬 추출물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면서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옥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 먹고 나니까 막 졸리네. 식후 찾아온 불청객 낮잠. 낮잠을 쫓기 위해 그녀가 향한 곳은 화장실인데요. 졸음을 쫓기 위해 양치질 중. 자, 이처럼 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건 소화되기 전에 눕는 습관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자꾸 졸려서 그냥 들어서 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면 소화도 안 되고 혈관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고 양치질 하면 잠이 들어온다고 해서 요즘은 식사하자마자 바로 양치를 하는 중이에요. 치약의 멘톨 성분이 뇌를 깨워 잠을 쫓아준다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습관성 낮잠을 쫓기 위해 스트레칭까지. 왔어? 이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아이고. 잘 있었어? 응. 아니 어쩐 일로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어? 야, 나 요즘 안 자. 너 맨날 밥만 먹으면 저기 낮잠 자는데. 응. 그러니까. 이리 앉아. 너 안 졸려? 내가 졸릴 때마다 하는 지압법이 있거든.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잼잼잼 하는 거거든. 이렇게 5번. 하나.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 혈자리가 자극이 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손 저리는 것도 많이 좋아진다 하더라고. 손을 쥐게 될 때마다 손끝이 노궁혈을 자극해 피로 해소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건데요.
나도 요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찌뿌둥한데 자주 해야 되겠다. 시원하지? 너무 시원한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이야? 요즘 물 많이 마시잖아. 독소가 빠진다고 해서 물 많이 마시고 있거든. 이게 뭔데? 레몬즙이야. 레몬수를 즐겨 마신다는 이목자 도전자. 저번에 병원 갔더니 몸이 산성이라서 안 좋아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기 위해 하고 있는 건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운동. 산책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게 변했다고요. 야, 이렇게 걸으니까 살도 빠지는 것 같고 무릎도 안 아프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걷는 게 좋아. 맞아. 야, 여기 서봐. 내가 살 빼는 운동 하나 있는데 하나 따라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때? 할만하지? 시작. 하나.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무리한 운동보다 가볍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선택. 운동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운동으로 땀을 쏙 빼고 난 뒤 아이고, 야, 우리 운동했으니까 레몬수 좀 마시자. 그래. 적당히 운동하게 되면서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덩달아 체력도 늘어난 이목자 도전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운동과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 그리고 레몬수를 마시며 산성화된 몸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 도전단. 14일에 도전이 종료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과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지. 먼저 은영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근데 2주 동안 하고 와서 보니까 살도 좀 빠졌고 한 2kg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폐하가 우리가 산성이 많으면 안 좋거든요. 알칼리성이 부분이 좋은데 소변을 해보니까 폐하 산성도 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혈액 검사 보니까 당뇨하고 콜레스테롤도 좀 좋아졌어요. 생혈액 검사 결과는 저번에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피가 굉장히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좋아지냐면은 몸이 산성화된 게 알칼리성으로 되면 몸의 순환이 잘 되거든. 그것도 바로 좋아진 겁니다. 바로 활성산소가 많이 올라가고 산소화가 많이 되고, 활성산소가 떨어지면 몸이 알칼리성으로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적혈구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졌고, 산성화됐던 몸이 약알칼리성으로 변화했으며 활성산소가 감소하고 혈관 건강 역시 개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목자 도전자는 지금 2주 동안 열심히 하셨네. 그래가지고 상태를 보니까 체중도 좀 줄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콜레스테롤도 좀 줄고 활성산소 좀 줄었고요. 특히 그 우리가 소형 검사로 산돌 검사했는데 그 활성산소가 많으면 산도가 좀 산성으로 내려가거든요. 알칼리성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혈액이 뭉치는 현상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졌고, 산성화된 몸이 중성화됐으며 활성산소는 줄어들고 항산화력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요, 체내 산성화 수치와 활성산소 수치 등이 개선되며 전신 건강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운동을 실천하면서 몸의 산성화 개선에 도움이 되면 레몬수를 섭취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몸이 안 좋은 이유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좋았어요. 앞으로 식단관리, 운동, 그리고 레몬수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키게 노력하겠습니다. 14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